Hi, hello there everyone. It's really happy to meet you. And the pleasure to meet you in the online English class. 여러분 만나서 정말 진짜 엄청나게 레알리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활기차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있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족포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고기를 뜻하는 까르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에 고기를 먹는다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동족을 먹는다는 뜻으로 정착된 단어입니다. 동족도 그냥 동족이 아니라 자기 가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거죠. 좀 잔인하고 혐오스럽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고 이해하셔야 할 것은 동족포식, 카니발리즘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생존의 본능일 수밖에 없는 순리이자 섭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요? 사실 이 카니발리즘의 사례는 이미 우리도 몇 가지 공부하시면서 깜짝 놀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암컷과 수컷이 서로 사랑해서 교미나 짝짓기를 한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고 출산을 한 후엔 그들의 새끼들이 자신들의 암컷 어미를 먹이로 먹어치우는 그딴 호로 자식이 하나 있었지요. 갯벌에서 사는 놈이고요. 흐물흐물거리는 다리가 8개인 녀석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낙지였습니다. 영어로는 스몰 옥토퍼스라고 하는 이 낙지 녀석은 암컷이 교미가 끝난 후 수컷을 잡아먹고 영양 보충을 하고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자신들을 돌보느라 허약해진 자기 어미를 잡아먹지요. 대표적인 카니발리즘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호로 자식인 낙지를 먹을 때 인정사정 없이 도마에 올려놓고 칼로 마구 두들겨 토막내서 다진 다음 참기름 뿌려서 맛있게 먹어야 한다고 했었지요. 기억나시지요? 두 번째, 카니발리즘으로 우리가 공부한 녀석은 바로 가물치였습니다. 영어로 스네이크 헤드라고 하지요. 기억나시지요? 뱀의 머리를 가진 물고기로 민물 세계의 가장 잔인한 포식자, 프레더터라고 했었습니다. 스네이크 헤드의 어미는 새끼를 출산한 후 극심한 체력 저하로 눈이 머는데요. 그래서 앞이 안 보여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지요. 그때 새끼들이 어미가 죽을까봐 자진해서 어미 입속으로 들어가 먹이가 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성이 지극한 교훈을 주는 물고기였지요. 기억나시지요? 스네이크 헤드는 미국으로 수출되어 미국 생태계를 교란시킨 코리아의 대표적인 이단아였습니다. 사실 낙지, 스몰 옥토퍼스와 가물치, 스네이크 헤드 이외에도 카니발리즘의 사례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사마귀, 영어로 멘티스라고 하는 사마귀는 교미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잡아먹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스터나 열대어 등 물고기들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카니발리즘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셔야 하는 내용은 이 카니발리즘은 잔인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본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에서 카니발리즘을 전혀 하지 않는 동물은 육식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인간을 잡아먹지 않을까요?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식인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도 극심한 배고픔이 오게 되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1972년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생존자 중 일부가 극한 상황에서 동료의 시신을 먹으며 생존한 비극적 실화는 인간도 동족 포식이 가능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국 카니발리즘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육식을 하는 이상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이자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돼지인 스와인도 소처럼 초식동물이 아닌 이상 육식동물들은 모두 카니발리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OX 퀴즈인 돼지는 새끼를 잡아먹는다. 의 정답은 당연히 O였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잡아먹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카니발리즘을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데요. 카니발리즘이라는 발음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카니발, 네 맞아요. 바로 자동차 이름이었죠. 저는 자동차 이름으로 느낌이 왔는데 우리 학생분들은 놀랍게도 축제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깜짝 놀랬지요. 역시 공부하신 티가 팍팍 나십니다. 네 맞아요. 축제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런데 축제라고 할 때의 영어 단어나 자동차를 나타내는 카니발은 CARNIVAL로 쓰고요. 동족 포식을 나타내는 카니발은 CANNIBALISM이라고 씁니다. 발음만 비슷하고 스펠링은 다른,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것. 잘 구별하셔서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동족 포식의 영어 단어는 중간에 알파벳 N이 2번 들어가지요. 같은 알파벳 N이 2번 들어가니 같은 동족이 동족을 나란히 잡아먹는 느낌으로 N이 2번 들어가면 동족 포식으로 기억해 두시고 CAR 자동차가 들어가면 카니발, 즉 축제라는 뜻으로 기억하시고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돼지, 그러니까 스와인으로 돌아와서 스와인은 보통 짝짓기 후 임신을 하면 그 기간이 114일, 그러니까 3개월 3주간 임신 기간을 갖습니다. 10개월을 임신하는 사람에 비해 많이 짧지요. 출산 후 새끼 돼지인 피글릿이 어미의 젖을 먹는 기간은 약 60일, 그러니까 2개월을 젖을 먹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완전한 성돈으로 되기까지는 출생 후 180일, 즉 6개월까지의 사육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하됩니다. 도축되는 거지요.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돼지는 멧돼지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인간의 손에 의해 길러져 가축화된 돼지는 동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기로 태어나는 동물임을 알 수 있는 아주 슬픈 한 사리를 사는 동물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고기로 태어나다니.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스와인은 인공수정을 통하여 피글릿을 약 8마리에서 12마리를 딜리버리 하는데요. 여기서 딜리버리는 배달하다의 뜻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출산이라는 뜻도 있음을 우리는 이미 학습한 바 있지요. 한국에서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나요? 라는 아이들의 질문에 보통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해서 애들이 가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펠리컨이라는 새가 배달해 주었다라고 말해줍니다. 펠리컨은 입이 아주 큰 새지요. 펠리컨이 입속에 아기를 넣고 엄마 아빠한테 배달, 즉 딜리버리를 해주기에 딜리버리의 출산이라는 뜻이 같이 있음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었지요. 확실히 미국과 유럽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화틱하고 순수한데 우리나라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니 참 동심을 파괴하다 못해 짓밟네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 MZ세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아이는 이마트에서 사온다고 합니다. 말썽쟁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환불, 교환 못해 지금까지 키우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도 다리 밑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와인 암컷인 소우는 피글릿을 낳을 때 엄청난 체력을 소비하는데요. 다 낳고 나면 그대로 펄썩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깔려 죽는 새끼가 생기는 불상사가 생기는데요. 빨리 빼내지 않으면 그대로 압사당하기도 한다는 것. 불쌍한 새끼 돼지가 아닐 수 없네요. 동영상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미 돼지가 딜리버리 할 때 반드시 분만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분만트를 스토리라고 합니다. 농장 주인들도 분만트리라고 하지 않고 영어인 스토를 그대로 쓴다네요. TV인 간극장을 잠깐 봤는데 새끼 낳는 어미 돼지는 스톨 안에 가둬둔다고 하는 인터뷰 장면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출산을 앞두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어미 돼지를 돌보는데요. 빨리 순풍순풍 낳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그게 그렇게 금방 낳지를 못한다네요. 그래서 만약 출산하는 걸 놓치면 깔려서 죽는 피글릿이 생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 끔찍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카니발리즘이 일어납니다. 어미가 새끼를 먹어버리는 것이지요. 뚜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먹다니 천일공노할 일인 것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요. 돼지, 스와인은 카니발리즘을 할 때 모든 새끼나 아무 새끼나 잡아먹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뱃속에서 세상에 나온 첫 번째 아들만 잡아먹습니다.
이 첫 번째 새끼를 문열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아는 중학생 여자애는 이 말을 엄마한테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는데 엄마가 맨날 넌 왜 문열이니? 라고 했답니다. 그런 엄마가 짜증난다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가 너보고 문열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릴 때 잔병치레 많이 한 아이가 오래 산다고 민쌤이 그랬다고 말씀드리거라. 보했더니 정말요? 라고 좋아하면서 엄마한테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열이는 원래 문열이에서 온 말로 문과 열다가 합해진 것으로 포유동물이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을 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온, 즉 마디 새끼를 일컫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새끼는 아이쿠 죄송합니다. 욕처럼 들리네요. 가장 먼저 나온 새끼는 다른 새끼에 비해 유난히 비실비실하고 몸이 허약하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새끼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져서 그렇다는 말도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처음 문을 열고 나오느라 많은 힘을 소진하여 다른 새끼들에게 떼밀려 어미의 젖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 약하고 처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의 젖꼭지를 먼저 차지하려고 힘겨루기가 벌어지는데 처음 문을 열고 나온 마지는 힘이 달려 다른 동생들에게 어미의 젖을 빼앗기고 뒤로 처지게 됩니다. 태어날 때 처음 닫혀있는 어미의 태를 열고 나오느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소진하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서 그렇답니다. 이것에 빗대어 문열이는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언행이 모자란 듯이 보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젖을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마지인 문열이는 점점 다른 동생들보다 약하고 처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돼지 새끼인 문열이들은 결국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어미는 죽기 전에 다른 천적들에게 잡아먹히게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어미가 잡아먹고 영양분을 섭취한 뒤 나중에 나온 동생들을 더욱 잘 먹이고 잘 키우기 위해 영양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카니발리즘이 발생하는 거지요. 돼지에게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문열이를 잡아먹어 스스로와 다른 건강한 새끼들을 더 건강하게 보살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있지요. 돼지를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농장 주인들에게 이런 카니발리즘은 농가의 소득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답니다. 한번 새끼를 잡아먹어 본 경험이 있는 돼지는 계속 다른 새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어미 돼지는 반드시 새끼 돼지들과 떨어진 곳에다 격리를 시켜야 한답니다. 격리는 영어로 쿼런틴이라고 하는데요.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요? 그런데 이 단어가 2019년부터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이고 보였던 단어라는 것. 왜 그럴까요? 바로 코로나 시대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부 쿼런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이든 병원이든 공공장소든 이 단어가 눈에 엄청나게 보였다는 사실. 혹시 못 보셨다는 분들은 이 단어를 모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따라서 이 쿼런틴은 의학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 상식적인 단어가 되었다는 것. 모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쿼런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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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런틴.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부활절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나오시려고 하니 경찰이 막아서며 코로나에 감염되실 수 있으니 나오시지 말라고 하며 쿼런틴 시켰다고 하니 아마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 말입니다만 어쨌든 카니발리즘을 경험한 돼지는 반드시 새끼들과 따로 쿼런틴 시켜 다른 새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지요? 자, 여기까지. 그럼 오늘의 카먼 센스 잉글리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는 보통 짝짓기 후 임신을 하면 그 기간이 114일, 그러니까 3개월 3주간 임신 기간을 갖는다. 출산 후 새끼 돼지가 어미의 젖을 먹는 기간은 약 60일, 그러니까 2개월을 젖을 먹는다. 이후 6개월 동안 완전한 성돈으로 되기까지는 출생 후 180일, 즉 6개월까지의 사육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하된다. 두 번째, 돼지는 인공수정으로 새끼 돼지를 보통 8마리에서 12마리를 분만 틀에서 고정되어 출산한다. 세 번째, 돼지는 분만 후 영양 결핍으로 허약하거나 병든 새끼를 잡아먹는다.
이를 동족포식이라고 한다. 세 번째, 한 번 새끼를 잡아먹은 경험을 한 어미돼지는 격리를 시켜 새끼들을 보호한다. 자, 이제 오늘의 영어 단어들을 커먼센스 구문 안에 넣어서 말씀드릴 테오니 잘 듣고 따라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 스와인은 보통 프레그넌트가 114일, 즉 3개월 3주이고 피글릿이 젖먹는 기간은 약 60일, 즉 2개월이며 출생 후 180일, 즉 6개월까지 사육 단계를 거쳐 마컷에 출하된다. 두 번째, 스와인은 인공수정으로 피글릿을 보통 8마리에서 12마리를 스톨에서 고정되어 딜리버리한다. 세 번째, 스와인은 딜리버리 후 영양결핍으로 허약하거나 병든 새끼를 잡아먹는다. 이를 카니발리즘이라고 한다. 마지막 네 번째, 한 번 새끼를 잡아먹은 경험을 한 어미돼지는 쿼런틴을 시켜 새끼들을 보호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카먼센스 잉글리시 구문을 들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다면 오늘의 수업은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제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건배를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돼지가 새끼를 잡아먹어 다른 새끼들을 더 잘 키우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잔모양생하니 식자보종이라. 잔인한 어미가 생명을 기른다. 새끼를 먹어 종을 지킨다. 즉 잔인함 속에 깃든 생명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사성어도 잘 알고 계셨다가 잘난 체를 하는 지인분들께 한 방 먹이실 필요가 있을 때 꼭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돼지의 후각은 개보다 더 뛰어나다는 커먼센스와 오늘 공부하신 돼지는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커먼센스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공부하신 티도 팍팍팍팍팍팍 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대단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몰랐던 스와인에 대한 네 번째 커먼센스를 또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모쪼록 일상생활에서 꼭 스와인을 찾으시거나 대화의 주제로 삼으셔서 공부하신 티를 팍팍 내시고 자랑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프라인 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빈칸을 꽉꽉 잘 채우셔서 사진 찍으신 다음에 저한테 꼭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협박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숙제를 잘 하심이 신상에 이로우실 듯해요. 안 해오신 분들은 옥상으로 올라오시거나 부모님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즐겁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수업에 꼭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it. Have a nice and happy day. Take care, help yourself. See you next time. Bye. Thank you.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